자, 여러분 요즘 그 입찰 들어가는 특히 강남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낙찰가가 시세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근데 결국 수익을 남기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물건을 입찰을 준비를 해서 고민해 가지고 조사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혹은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 있어 보이는 물건, 그래서 유찰이 돼서 금액대가 좀 낮아진 물건을 우리가 조사해서 파악하고, 조사해서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입찰을 들어가서 그럴 때 수익이, 차익이 상당히 크게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매에 관련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서류, 매각물건 명세서에 여자분이 임차인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이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선술인데, 날짜가 공교롭게도 요 남편 이몽룡이가 이 집에 소유권 이전하면서 최초로 들어왔던 이 전입 시기와 이 춘향이의 이 전입 일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 그냥 생각하셔도 80% 90% 정도는 걸러집니다. 자,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여자다, 같은 날이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배우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8, 90%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물건도 똑같은 상황. 그거는 임차인 7억 5천이 실제로 존재하냐 아니냐를 밝힘으로 인해서 7억 5천이 왔다 갔다. 최소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가더라 해도 보증금 한 뭐 5천에서 1억 정도 낮은 금액으로 해서, 그러면 최소한 뭐 6억에서 뭐 6, 7억 정도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물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크게 뭐 이득을 보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는 좀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조금 애매한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수서역에서 조금만 가면 강남 대시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남 대시양 아파트 34평형, 소유권이 2014년, 근데 시작가가 19억 5천입니다. 9월 25일 날에 소유권 이전을 했고 분양을 받아서 첫 소유권자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2017년 4월 달입니다. 대출 분석을 해서 가감하게 베팅을 하는 사람이, 이제 입찰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이 임차인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물건마다 그런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자가 2014년 8월 14일자로 전입을 했습니다. 약 3년 빠르죠. 전입돼 있는 전입자입니다. 이 전입자가 이름이 권땡땡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전입자가 2014년 8월 14일은 그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그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 연락을 떼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죠? 올려놓은 자료에 명확하게 8월 14일, 14년 8월 14일 전입한 건 있고, 그 다음 이제 대출금이 17년 4월 달에 있는 것은, 여러분 등기부등본, 경매를 분석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검토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9월 25일 날에 소유권 이전했는데 9월 25일, 14년 9월 25일 날에, 그럼 여러분 은행보다 여러분 대충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저렴합니다. 그죠? 근데 요 물건을 보면 지금 시세가 23억 정도 합니다. 시세가 23억.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런 사실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소가 되어 있지만 새마을금고에서 은행에서 대출이 한 번, 두 번에 있었어요.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15년도에 우리은행에서 또 대출이 한 번 일어납니다. 근데 요거를 17년 4월 달에 우리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다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데
이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저축은행 이런 것들은 과연 대출이 나가느냐? 여러분, 대출이 일반적으로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데 대출이 나가겠습니까?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이런 임대차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은행, 저축은행 쪽에다가 신청 채권자 쪽에 제출했다는 게 법원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입찰자는 그걸 믿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법원을 상대로 매각 우리가 낙찰받은 거를 취소해 달라, 뭐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막 임대차가 맞다면 그럼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임대차에 대해서 뭐 주장을 하면서 권리신고를 하든지 배당적으로 하든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그 권땡땡이라는 이 여자분은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정한 임차인이 있더라 해도 우리가 무상거주 확인서나 각서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자기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실제 임차인이 맞았지만 이쪽에서 하도 해달라고 해서 그냥 내가 이 서류 무상거주 확인서 쓰는데 동의를 해줬다. 근데 지금 경매까지 진행되는 마당에 나도 내 보증금 받아야 되지 않겠냐. 나도 내 보증금을 돌려줘. 이러면서 액션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퉈볼 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빠져나갈 탈출구, 그 테러도 좀 마련돼 있고 하니까 이런 물건들 이런 형태로 나오면 여러분도 고민을 좀 해서 어쨌든 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싸게 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요거를 아닌 말로 그 한 20억 5천 뭐 요 정도만 받아도 시세 대비해서 2억 5천 정도는 뭐 싸게 받는 거니까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죠. 근데 여기 그 가보신 분들 얘기를 지금 최근에 들어보니까 여기가 좀 숲속에 있는 그 마을처럼 상당히 분위기가, 그 외부 사람들은 여기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가 계속 몇 사람한테 지금 들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참 괜찮다, 좋은 아파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술한 바에 의하면, 아니면 법원에서 확인했는지 은행에서 그거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항력 임차인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케이스니까. 하지만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자, 뭐냐면 그 A라는 아파트에 그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 그죠? 남편이 소유자죠. 소유자가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하다가 잘 못 되면 결국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나 경매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소유자인 남편이 주소 이전을 해서 빼버립니다. 이게 무상거주 확인서로 가지 않고 임대차가 없습니다 형태의 소유자 확인서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집에 이 권땡땡이라는 이분은 소유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제3자, 가족이 아닌 제3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다. 즉 가족 관계일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로 우리은행이 대출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 경매를 집어넣은 저축은행에서 무려 5번에 걸쳐서 대출을 해줍니다. 쭉 대출을 해주죠. 그럼 은행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만 7건의 대출이 일어났고 예전에 3건의 대출이 일어났다. 제3회 자기 이 아파트는, 자기 물건은 임대차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신청 채권자,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 쪽에다가 제출을 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임대차가 없습니다 하는 거를 대출을 할 때 그 서류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보통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신, 아니면 퍼뜩 생각이 드시는 분은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무상거주 확인서인데 왜 임대차 없음, 임대차 부존재 확인서 이런 거를 소유자가 제출을 하지?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여러분, 무상거주 확인서는 소유자가 그 선순위 전입자,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보이는 이 사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는 이 날짜보다 먼저 전입한 소유자 아닌 사람, 그 은행이든 법원이든 그 사람을 그냥 임차인으로 보통 분류합니다. 이 임차인이 선순위 전입한 임차인이 있으면 은행에서 여러분 대출 안 나갑니다. 100만 원짜리가 있어도 대출이 실무적으로는 안 나갑니다. 근데 은행이 하나도 아니고 우리은행,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 세 차례, 그죠? 세 차례 있던 게 말소는 됐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적에 당연히 대출을 하면서 같이 하죠. 14년 9월 25일 날에 새마을금고 대출 2개, 그다음에 1년 뒤에 우리은행 대출. 이게 선순위 그 임차인 두고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말소시키면서 17년도 4월 달에 우리은행 대출 2개, 그다음에 저축은행 5차례. 그러니까 무려 합하면 10차례의 대출이 나갔는데, 이게 다 그 선순위 전입자로 의심될 만한 이 권땡땡이란 여자분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럼 요 정도를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이거를 그럼 입찰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좀 애매하죠. 그럼 하나만 더 제가 이제 여기 곁들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소유자가 가족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 여자분이 있다는 것은 소유자가 남자가 주소를 이전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전을 하고 여자가 남는데 이 여자의 전입일자가 등기부등본상 남편의 주소 이력이 나오는 등기부등본을 찬찬히 살펴보면 거기에 남자가 이 집에 전입한 날짜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날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날짜하고 이 선순위 여자분의 전입 날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이 이 주소지에 그저 전입해서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서류들이 보통 은행과 사이에 작성을 합니다. 그 무상거주 확인서를 누가 작성해서 제출하냐?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이 제출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뭐냐면 임대차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집에 가족이 살고 있죠? 많이 시달립니다. 이 소유자가 이 주소지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으면 채권자도 찾아오고 뭐 온갖 서류들 막 법원 서류도 있지만 직접 그 채권자들이 뭐 서류들을 등기를 보내고 찾아오기도 하고 많이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채무자인 소유자 남편분들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빼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죠? 임차인 관계를, 소유자 임차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을 또 이제 해보면 소유자 아닌 사람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춘향이라고 합시다. 성춘향. 성춘향이란 여기 그 소유자는 이몽룡인데 성춘향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전입일자가, 요 사람들은 또 전입일자를 따져보면 전입일자를 어떻게 아느냐. 성춘향은 명확하게 전입일자 있죠. 근데 전입일자가 대부분 선순입니다. 선순이. 우리는 100%를 모릅니다. 근데 8, 90%는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다.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 여러분, 등기부등본상에 은행에서 대출을 막 해줍니다. 대출이 일어나는데 요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실무상 선순위자가 있으면, 가족이 아닌 선순위자가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권요 이분이 소유자의 배우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경매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대항력 있는, 즉 말해서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그런 물건. 그런 거는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맞으면 우리가 임차보증금을, 전세보증금을 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만큼의 이득이 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손해, 그렇게 심하게 손해보지 않는다면, 성공했을 때의 이득이 훨씬 크다면 한 번쯤 들어가 볼 만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여러분들 이런 물건을 그냥 반은 재미, 반은 진지하게 그렇게 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